디딤 영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20쪽에 있는 무리수와 실수입니다. 무리수와 실수를 배우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을 잠깐 짚어보고 갈 텐데, 여러분들 4의 제곱근이 뭐라고 했었죠? 즉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2와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자, 2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2를 의무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2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4가 되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이 제곱근과 제곱이 동시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4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고 다시 제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4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고 이 아이를 제곱을 하면 다시 4가 됩니다. 즉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의 입장에서 볼게요. 2를 제곱을 하고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2를 제곱을 하고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이처럼 제곱근과 제곱이 동시에 있으면 근호가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이 내용을 활용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5의 제곱은 뭐죠? 제곱근과 제곱이 함께 있으니까 5가 되겠네요. 제곱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뭘까요? 이건 마이너스 5를 2번 곱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5의 제곱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5가 되겠네요. 루트 5의 제곱은 뭡니까? 이건 마이너스 루트 5를 2번 곱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제곱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루트 5의 안에 있는 제곱은 무엇일까요? 이건 마이너스 5가 살아있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무엇일까요? 근호와 제곱이 함께 있으니까 사라질까요? 잘 보시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 값은 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여러분 5와 7 중에 누가 더 크죠? 당연히 7이 더 크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7 중에 누가 더 큰가요? 부호가 음수일 때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겠네요. 그럼 루트 5와 루트 7은 누가 더 큰가요? 보통의 숫자와 똑같이 루트 7이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7은 누가 더 클까요? 제곱근의 값이 작을수록 더 큰 수가 되겠네요. 2분의 1과 3분의 1은 누가 더 크죠? 분모의 값이 작을수록 더 큰 값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은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1과 루트 3분의 1은 누가 더 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의 값이 작을수록 더 큰 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누가 더 클까요? 마찬가지로 분모의 값이 큰 쪽이 더 커지겠죠. 자, 이 내용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오늘 배울 내용은 무리수와 실수죠. 여러분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유리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리수는 어떤 수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다 유리수에 해당하는데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구별할 수 있다 그랬죠? 정수는 0과 양의 정수, 의무정수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고 1, 2, 3, 4 이런 숫자들이죠. 의무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숫자들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인데 예를 들면 a분의 b꼴 이면서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 a와 b는 서로소 관계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3분의 1 마찬가지 형태로 0.2 0.2는 왜 분수죠? 10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겠죠? 약분해서 5분의 1 0.2 순환소수는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해 9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숫자들이 유리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에서 처음으로 배운 루트 2라고 하는 값은 값이 있었나요? 대략 1.4의 제곱이 1.96이고 1.5의 제곱이 2.25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의 제곱이 루트 2의 값이겠죠. 그러나 그 정확한 값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유사한 걸로는 파이 같은 게 있는데 파이는 3.14, 1592 그리고 끝이 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바로 무리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루트 2의 값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수직선 위에 있는 숫자가 유리수만으로 가득 찬다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루트 2의 값을 어떻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에 그려졌던 타일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타일이 4개 붙어 있는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이 타일 위에 빨간색 문양이 있다고 해볼 때 타일 전체의 넓이는 얼마죠? 4죠. 이 빨간색 타일의 넓이는 그 절반이 2가 되겠네요. 자, 이 타일을 그대로 수직선 위로 가져와 볼게요. 중앙의 값이 0이라고 볼 때 우리가 길이는 모르겠지만 이 네모난 타일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볼 때 x의 제곱이 2이기 때문에 x는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길이를 그대로 수직선 위로 옮겨오면 이 길이가 바로 루트 2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인 이 길이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이 0이기 때문에 0에서 루트 2의 값만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파란 직선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네모의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전체 길이는 3이겠네요. 그러면 전체 네모의 넓이는 얼마죠? 3 곱하기 3, 9가 되겠죠? 그러면 파란색 사각형, 파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전체 9에서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즉 1. 이 넓이도 1이죠. 이 넓이도 1이겠네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를 빼면 전체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5가 됩니다. 자,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x로 보면 x제곱이 5. 답은 루트 5가 되겠네요. 이 길이를 그대로 옮겨서 중앙을 0이라고 보면 내려서 그리면 이 길이가 바로 루트 5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대로 옮겨서 그리면 이 길이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즉 수직선의 길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은 유리수만 가지고 수직선이 모두 다 채워진다고 생각했겠지만 수직선 위에 있는 숫자는 루트 5나 루트 2처럼 유리수만 가지고 채워질 수 없는 숫자들이 많아요. 따라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실수를 가지고서야 수직선이 모두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실수와 수직선의 관계입니다.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